그 클라우드 시스템 맡고 있는 카카오 브레인의 신동우라고 합니다. 네, 클라우드 그 챌린지 대회용 사이트 사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회가 크게 페이지 1이랑 페이지 2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뭐냐, 페이지 1이 뭐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데이터 유출, 네. 예. 그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저 개발 환경을 그러니까 원하시는 개발 환경대로 구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도커 컨테이너로 이 태스크를 동작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해서 개발하거나 디버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최종 스코어를 이렇게 랭킹을 얻는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이닝 단계에서 바로 액세스해서 트레이닝 때 쓴다든지 점수를 본다든지 나의 인퍼런스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다든지 그런 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실제 랭킹용 데이터는 아니지만 인퍼런스 코드를 돌릴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별도로 제공을 해드려서 나의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대략 내 코드가 나의 모델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페이지 1의 테스트 데이터셋 혹은 아까 설명하실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걸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내용은 없어서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페이지 1의 랭킹하고 점수는 실제 최종 랭킹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랭킹은 최종 서브밋에서 동작한 페이지 2의 테스트 데이터로 동작한 코드들로 만들어진 점수가 최종 랭킹이 대회에서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에서 해주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도커 이미지를 지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저희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train.sh하고 inference.sh를 돌려서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로 페이지 1 데이터셋으로 최종 스코어 확인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태스크를 이제 각기 다른 알고리즘이나 각기 다른 모델로 여러 개를 만드시면 페이지 1의 점수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최종 2주 동안에 페이지 2 때 제출을 하시면 그때는 저희 시스템에서 인퍼런스 코드만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델 파일을 가지고 페이지 2의 테스트 데이터로 인퍼런스만 동작시켜서 스코어를 산정하게 됩니다. 도커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도커 컨테이너는 경량화된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올려주신 도커 이미지를 서버에서 실행을 할 때 데이터 패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데이터 트레인 폴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 여기가 페이지 1에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저 폴더로 마운트가 되고요. 페이지 2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셋이 저쪽 폴더로 마운트가 돼서 개발하실 때는 그냥 데이터의 테스트 폴더 그대로 액세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아웃풋은 인퍼런스 코드가 동작한 결과를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저기에 정확하게 잘 떨어뜨려 주셔야 스코어링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볼륨이라는 거는 각 팀마다 작업 폴더를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그러니까 실행하시는 모든 태스크마다 폴더가 데이터 볼륨이라는 디렉토리로 마운트가 되니까 전처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태스크에서 만들어낸 모델 파일이나 로그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저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그 쉘 파일을 호출을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sh에서 그냥 트레이닝하는 코드들 호출하도록 쉘 파일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 그 태스크 아이디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데모 때 요 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의도는 이제 데이터 볼륨이라고 그 공통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작시키면 이 파일이 어느 태스크에서 동작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냥 막 떨어뜨리면. 그래서 저 값을 이용을 해서 그 하위 서브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어느 태스크에서 내가 이 파일을 만드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안 쓰셔도 무방한 환경 변수로 전달되는 값입니다. 인퍼런스는 뭐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돌려서 여기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데모에서 보실 텐데 우리 그 사이트의 이제 대략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 상단에 여기 버튼들이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그 과제다 보니까 그 파일 리스트나 그런 것들을 그냥 과제별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제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 들어가 있는 파일 리스트가 그 컨테이너 안에서 어떤 패스로 잡혀 있는지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뭐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안에서 어떤 패스로 이 아웃풋 파일들을 어떤 이름의 아웃풋 파일들을 만들어내야 정확하게 스코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그 파일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게 아까 그 도커 이미지 zip 파일을 그 업로드 하시는 화면, 이게 하실 수 있게 버튼이 있는 거고요. 좀 이따 데모 때 다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하단에 나오는 목록이 실제 이제 각자 실행하신 그 태스크들의 정보인데요. 여기 요 아이디가 태스크마다 할당되는 아이디고 요 아이디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 변수로 전달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태스크가 완료되었을 때 이 페이지 1 태스크의 스코어가 만들어진 어떤 매트릭 정보를 본다든지 이 태스크의 로그 정보를 본다든지 아니면 태스크가 실행 중일 때는 그 태스크의 실행 상태를 본다든지 그리고 그 페이지 2 단계가 열리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서브밋 버튼이 열릴 텐데요. 이때 이 태스크를 페이지 2에 제출을 할 것인지 등 액션을 취하실 수 있어요. 로그는 계속 저희들은 데이터 유출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최종 태스크가 완료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 1메가까지만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태스크가 뭐 며칠씩 도는 그런 트레이닝 모듈도 있을 텐데 중간에 확인하기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버튼을 누르면 뜨는 팝업에서 잠깐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뒷부분에 아마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팝업이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zip 파일 올리면 되고, 그, 도커 이미지 zip 파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는 간략한 설명이고요. 저희들이 팀마다 그 P40 GPU를 두 장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GPU 한 장에서 그냥 트레이닝을 이제 돌리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멀티 GPU 환경에서 좀 빠르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플레이버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최대 2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태스크 동작 순서는 그 태스크를 업로드한 순서대로 큐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GPU 한 장을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GPU 2장짜리를 선택을 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앞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웨이팅이 걸려 있으니까 그 잘 계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PU 한 장짜리로 계속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2개까지는 러닝 상태가 되고 3번째부터는 이제 웨이팅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시면 디폴트로 이렇게 GPU 한 개로 동작하게 됩니다. 세부 제공되는 리소스는 여기 있는 대로 뭐 CPU 6장, 메모리 30기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게 아까 인포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팝업인데요. 아까 로그, 진행 사항을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확인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난번 대회 때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 이 탭을 눌렀을 때 로그 확인을 할 수 있게 드리긴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그 데이터 유출의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로그 확인하는 그 시점에 제일 마지막 1K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하게 되면 서버에서 1분간 캐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분 내에는 아무리 저 화면을 리프레시를 해도 똑같은 로그 정보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트릭 정보는 현재 내가 GPU를 실제로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GPU 메모리는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따로 제공해드리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볼륨 디렉토리를 각 팀마다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서버에서 다운로드나 뭐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경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파일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브라우징 화면이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냥 이런 정보만 그냥 내비게이션만 할 수 있는, 다운로드는 할 수 없고, 내가 볼륨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텐서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텐서보드는 로그 디렉토리를 여기로 잡고, 데이터 볼륨의 로그즈로 잡고, 이제 저희 클라우드 안에서 띄워드리는 그러니까 팀마다 따로 띄워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실 때 요 패스 하단에 로그 파일을 떨어뜨려 주시면 나중에 텐서보드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리소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이들 타임이 있으면 그냥 프로세스를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없으면 그냥 내리고 다음번 또 리퀘스트가 오면 새로 띄우고 하기 때문에 사이트 화면에서 웨이팅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당황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잠깐 한 2, 3분 기다리시면 돼요.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면 사이트가 열리고 로그인 하시면 이런 유사한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모든 과제가 다 있어서 이런데 실제로 이제 참가자분들은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PPT로 설명드렸던 메뉴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태스크, 볼륨, 텐서보드.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플레이버를 선택을 해서 나중에 만든 zip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스코어에 대한 매트릭 정보를 과제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과제는
이렇게 제공을 안 하는 과제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공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없는 과제도 있고 있는 과제도 있는데, 있는 과제는 이렇게 보시고 대략 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아마 개발 사이트에서 좀 동작시킨 지 오래돼서 데이터가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요. 요건 나중에 실제로 실행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팀마다 제공하는 이제 그 볼륨에 대한 그 브라우징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공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환경명수로 그 태스크에 아이디를 전달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디를 가지고 제가 컨테이너 내에서 임의로 생성한 디렉토리이고요. 이 디렉토리에 이렇게 TF 이벤트 파일을 떨어뜨리는 그냥 간단한 테스트 코드를 만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텐서보드는 여기를 로그 디렉토리로 잡고 이제 팀마다 뜨기 때문에 제가 만든 아까 그 디렉토리를 가지고 만든 뭐 이런 그 스칼라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트레이닝 돌리실 때도 요 패스 구조만 이해하시고 트레이닝을 동작시키시면 됩니다. 이 뒷장은 이제 도커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작년 대회 때부터 그냥 간단하게 디렉토리 구조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아까 그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더 자세하게 그 안내 책자에 있어서 그냥 제가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이 train.sh를 호출하니까 뭐 내부에 뭐 간단하게 저렇게 채워주시면 된다. 뭐 inference.sh를 호출하니까 간단하게 저렇게 채워주시면 된다 정도의 이그젠플이고요. 그래서 도커가 좀 너무 생소하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저 안내보다 이게 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트워크가 끊어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배포되는 거죠? 이거 자료 배포. 네네. 예. 주시면 배포합니다, 저는. 저는 공유 드렸었는데. 네네. 예. 아, 예,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 도커 파일을 만들고 그 빌드하는 법, 뭐 이렇게 실행하는 법을 간단하게 여기 깃허브에다가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요 이그젠플 파일도 여기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도커 이미지 만들어서 올리시면 그냥 저런 랜덤한 값으로 채워지는 그 텐서보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는 도커 그 공식 매뉴얼이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는 또 어떤 분이 도커 설명을 잘 정리해 주신 사이트가 있어서 참고 삼아 링크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그
그 컨테이너 환경은 쿠다 10.1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하위 호환성이 있을 테니까 10.1 이하 버전에서는 다 동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그 도커의 베이스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실까봐 요 URL 정도 넣어놓은 건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만 해보시면 돼요. 내가 텐서플로우로 개발하고 싶을 때 텐서플로우 베이스 이미지가 있는지, 혹은 파이토치로 개발하려고 할 때 파이토치 베이스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따로 해주시나요? 아, 그건 없습니다. 페이지 제공하는 예. 그리고 사실 눈으로 상태 확인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액션이 아까 보여드린 업로드하고 페이지 2 서브밋 밖에 없어서요. 네. 제출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 서밋 수 제한이 시간은 없어요. 예. 그냥 마지막 2주 동안만. 예. 시간 제한을 주는 거고요. 다코로 했을 때 좀 치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좀 문제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써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예. 다코랑 연동해 보니까 예. 그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 예. 뒤에 있을 때 돌아가는 건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죠? 글쎄요. 그건 익숙해지기 나름인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근데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랑 그다음에 각 팀마다 라이브러리나 심지어는 대부분 파이썬을 쓰시겠지만 언어조차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다 구축하고 제공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 사용하시는 환경을 미리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게, 실제로 PC에서 개발하셨던 환경을 그대로 실행해 준다는 보장도 있을 거고, 예, 여러모로 문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접근하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